안녕하십니까. 이튼학원 수학 강사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수열에서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풀이하고 교과서식 풀이하고 비교해 가면서 몇 가지 문제만 간단하게 심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편에 가시면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듣지 마시고 일단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여러분 풀이하고 제 풀이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일단 자,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합 그리고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판서가 되어 있는데요.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고 제 N항이 즉 끝항을 얘기하는 거죠. 끝항이 N인 등차 수열의 제 N항까지 제 1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한다면 SN은 2분의 N 곱하기 항수죠. 더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끝항 이런 공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SN은 2분의 N 항수 더하는 것의 개수죠. 2A 첫 번째 항의 2배 더하기 항수 마이너스 1D다 라는 공식이 있는데 자, 오늘은 구체적인 공식의 증명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행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선행 아직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공식이니까 이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증명까지 하기에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끝항을 알고 있는 경우와 끝항을 알고 있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서 끝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공식을 그 다음에 끝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한다. 자, 이렇게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등차 수열의 두 번째 합의 공식 두 번째 공식만 요것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2분의 n 곱하기 그 다음에 2a 더하기 n-1t인데 이걸 전개하시면요 dn이 되어지겠지. dn. 자, dn입니다. 곱해서 그래서 dn 플러스 2a 마이너스 d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전개합니다. 다시 전개하시면 2분의 d 곱하기 n제곱 더하기 2분의 2a 마이너스 d 곱하기 n이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제 N항까지의 합을 구하시면 보시다시피 몇 차식이 생기느냐 하면 N에 대한 2차식이 생깁니다. 무엇이 없는? 상수항이 없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등차 수열의 합을 의미합니다.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등차 수열의 제 1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자, 2차식이고 2차항의 개수로 뭐가 오르냐 하면 공차의 절반이 들어옵니다. 공차의 절반 해서 예를 들어서 SN을 구했더니 어떤 수열에 제 n항까지의 합을 구했더니 n제곱 더하기 n이 나왔다. 처럼 상수항이 없는 몇 차식이 됐어요? 2차식이 됐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이건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한 거냐? 예,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한 건데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한 거냐면 2분의 d가 1이죠. 2분의 d가 1이니까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한 것이다. SN이 n제곱 더하기 n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보시고 어떤 수열의 합인 건지 그리고 그 수열에서 등차 수열인데 이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공차죠. 그래서 공차를 2차 항계수에 자, 여기가 1이죠. 요 1이 뭐가 될 거냐면 요거 2배가 무엇이 됩니다? 공차가 되어집니다. 2차 항계수의 2배가 공차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자, 등비수열의 합이 있습니다. 등비수열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한다면 공비 R이 1이 아닐 때 공비 R이 1일 때로 구분해서 공비 R이 1이 아니라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다음에 1 마이너스 R분의 A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입니다. 공비 R이 1이 아닐 때 다음 공비 R이 1이라면 자, 계속 같은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A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공비를 곱하는 건데 공비가 1인 거니까 1을 곱하면 다시 A가 되겠죠. 그 다음도 A고 그 다음도 A일 거니까
a라는 숫자만 몇 번 더해질 거냐면 n번 더해지겠지. a라는 숫자가 n번 더해지니까 na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크게 공비 R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구분하고요. 1일 때는 NA가 되고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자, 둘이 똑같은 식입니다. 어차피 분자, 분모, 부호 바꾼 거니까 같은 식인데 이왕이면 음수보다는 양수가 편하죠. 음수보다는 양수가 편하니까 저 첫 번째 공식은 공비 R이 1보다 클 때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분모가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당연히 그 반대가 돼서 공비 R이 1보다 작을 때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 이렇게 세 종류 또 크게 보시면 두 종류 작게 보시면 세 종류로 구분되어진다 이 얘기고 자 이때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에서 중요한 건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에서 중요한 건 2차 항계수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고 2차 항계수의 2배가 공차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을 보시면 여기 소괄호 안에 걸 보십니다. 소괄호 안에 있는 식을 보시면 공비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공비의 제곱 마이너스 1 혹은 1 마이너스 공비의 n제곱입니다. 그래서 공비 R이 1이 아닐 때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을 구하시면 공비의 제곱,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다.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n제곱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1 빼기 n제곱입니다. 1 마이너스 n제곱입니다. 공비의 항수제곱 마이너스 1이거나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제곱이거나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식,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식의 구조가 중요해요. n제곱 마이너스 1이거나 1 마이너스 n제곱이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는 등비 수열의 합은 항상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이런 형태 어떤 상수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이거나 어떤 상수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이거나 등비 수열의 합의 등비 수열의 제 n항까지의 합을 구하시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식이 구해진다. 중요한 거 다시 한번 1 빼기 n제곱, 1 마이너스 n제곱 혹은 n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를 취한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해서 요생 두 가지가 기본적인 합의 공식이죠.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과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 두 가지고 그 다음에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요번에 1학기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수열일 거고 그리고 수열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에 무조건 반드시 한 문항 이상 나오는 문제가 요 문제죠.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요거 반드시 나옵니다. 요거 저 나오고 반드시 한 문제 이런 형태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이 개념과 시그마 개념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기본 개념으로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가 적어도 두 문항이 나옵니다. 학교 예외 없이 무조건 두 문항 나오고요. 많게는 세 문항까지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수열의 개념상 굉장히 중요하고요. 빈도수가 높은 개념이니까 꼭 챙겨두셔야 되는 거고 오늘의 여기 수업하는 주제를 이걸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SN을 뭐라고 했느냐? SN을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합시다. SN을 A라는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한다면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과 S1이 같은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AN은 SN 빼기 SN-1과 같습니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SN이라는 게 요것의 의미, 요 식의 의미부터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SN이라는 건 뭐냐? SN이라는 건 A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AN이라는 수열의 제1항부터 제n항까지의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합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SN은 A라는 수열의 어떤 수열입니다. 어떤 수열의 제1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SN은 뭐로 구해질 거냐 하면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쭉 갑니다. 그래서 n번째 항까지 합, 이걸 뭐라고 칭하기로 했느냐 하면 SN이다 라고 칭하기로 했고요.
an-1 더하기 an이 고 이게 SN의 기호의 의미입니다. 자, 이 식으로부터 n번째 항까지 합으로부터 무엇을 구하는 게 핵심이냐면 일반항 an을 구하는 게 핵심이고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요 식에 n자리에 n-1을 대입합니다. n자리에 n-1을 대입하면 sn-1은 얼마 될 거냐면 sn이 제1항에서 제-n항까지 합을 의미한다 했으므로 sn-1은 제1항에서 제-n-1항까지의 합을 의미하게 되겠죠. 1항에서 n-1항까지 해서 첫 번째 항이 있을 거고 두 번째 항이 있을 거고 세 번째 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1번째 항이 있을 거고요. 그걸 빼줍니다. 자, 그걸 빼주면 첫 번째 항 사라지고 두 번째 항 사라지고 세 번째 항도 사라지고요. n-1번째 항까지 모두 사라질 거니까 sn 빼기 sn-1은 무엇과 같습니다? an과 같습니다. 라는 자, sn과 an 사이의 관계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n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n이 의미하는 게 항수죠. 항수, 수열의 어떤 수열의 항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연수지요. 즉 수열은 자연수에서 임의의 실수로의 함수야. 정의역이 자연수예요. 다시 얘기하면 n-1, n자리에 n-1 대입했는데 n이 자연수니까 당연히 n-1도 무슨 수이어야 하느냐 하면 자연수이어야 하고 그럼 뭐 이상인 거냐? 1 이상이겠죠. n이 1 이상이니까 n-1도 1 이상이 돼야 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n은 얼마 이상이냐면 2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식에 n이 1부터 오지 않고 2, 3, 4 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항수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수열은 자연수에서 실수로의 함수이니까 항수를 의미하는 모든 변수가 무슨 수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수이어야 하기 때문에 n의 자리에 n-1을 대입했으면 n이 자연수니까 n-1 또한 자연수가 돼야 되고 그러므로 n은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식이 되겠고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첫 번째 항은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S1이 뭘 의미하느냐? S1이 제1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의미한다. 그러면 S1은 뭘 의미하는 거냐? S1은 제1항부터 제1항까지의 합이죠. 제1항부터 제1항까지. 그럼 뭐밖에 없는 거냐? 제1항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A1과 S1이 무엇해야 되기 때문에 같아야 되기 때문에 A1은 별도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2항, 제3항, 제4항은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고 제1항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느냐? S1로 구하시면 된다. 이게 교과서 개념입니다. 자, 이거 설명한 것이 다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좀 더 교과서에 있는 개념인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심도 있게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이것은 자연수를 의미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2차 항계수의 절반이 2차 항계수가 공차의 절반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2차 항계수의 2배가 2차 항계수 이거 2배 하면 공차가 구해집니다. 등비 수열의 합은 1 빼기 R의 n제곱, R의 n제곱 빼기 1이다. 1 마이너스 n제곱이거나 n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뭐는 등비 수열의 n항까지의 합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요것에 해당되는 문제 몇 가지만 풀어드리겠습니다. 교과서식 서술 방법과 그 다음에 조금 간단하고 심플하게 풀 수 있는 방법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문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항이 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더니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무엇을 구하라 라고 시켰느냐 하면 제-n항, 일반항 구하라는 얘기죠. AN을 구해내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자, 교과서식 서술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교과서식 서술 방법으로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이 주어져 있고요. 이 SN에서 AN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거, 이 아래쪽에 있던 거 SN과 AN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제1항부터 제 n항까지 합해서 제(n-1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되죠. 제1항에서 제1항부터 제(n)항까지 구한 다음에 제1항부터 제(n-1항까지를 제거해버리면 당연히 n번째 항만 남을 거니까. 그래서 AN은 SN-SN-1과 같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이 이게 항수를 의미합니다. n-1이 항의 수를 의미하고 항의 수는 자연수여야 하기 때문에 n-1이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n은 자동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SN 구합니다. 여기다 구하셔서 뭐 하시면 되느냐?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n이고 마이너스 SN-1은 n자리에 n-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n-1 전체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n-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n제곱 사라지고 2n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2n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 썼으니까 플러스 2n으로 바뀔 거고요. 상수항은 1,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2n 플러스 얼마 될 거냐면 1이다. 그래서 제2항부터의 일반항 이런 식으로 해서 AN은 2n 플러스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N을 구했더니 AN은 2n 플러스 1입니다. n이 얼마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자, 그리고 A1은 별도로 다시 구하셔야 되는데 A1은 S1과 같은 거니까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되고 1 대입하면 얼마 나올 거냐면 3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다 2를 대입해도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이 나오죠. 그러면 자 수학은요. 어렵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은 간단한 걸 좋아해야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복잡한 거 싫어해. 똑같은 말을 2번 쓴 거지 이게. 결국은 여기다 1 대입해도 3 나오는데 굳이 떠없을 필요가 없죠. 지저분하지. 그래서 약분할 수 있는 분수를 약분하지 않으면 틀린 거로 계산합니다. 마찬가지죠.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을 간단히 하지 않으면 틀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왜? 여기다 1 대입해도 얼마 나오니까? 3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반항 AN 자체는 2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서술형으로 출제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100점짜리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 답안지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조금 더 간단한 방법. 다시 얘기하면 서술형이 아닌 경우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서술형이 아닐 때 어떻게 풀 거냐? 서술형이 아닐 때는 뭐 일반항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일반항만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보시다시피 제 n항까지 합이 무엇이 없는 상수항이 없습니다.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구해졌느냐? 2차식으로 구해졌다. 아, 이 얘기 무슨 얘기냐?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등차수열의 합. 그럼 등차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공차죠. 공차. 그럼 공차가 뭐냐? 1차, 2차 항계수 1이지. 2차 항계수 1. 얘가 공차의 절반이야. 얘가 공차의 절반입니다. 그럼 공차는 뭐냐? 저거 2배 한 거지. 그러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뭐를 구한 거냐? 합을 구한 겁니다. 첫 번째 항이 얼마고? 첫 번째 항이. 첫째 항이 얼마냐? 첫째 항 1 대입하면 되죠. 첫째 항 1 대입하면 3이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얼마인? 2인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제 n항까지의 합을 구한 겁니다. 얘가 뭐라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가 2차 항계수의 2배야. 얘가 공차의 절반이니까. 따라서 자 일반항 구하시면 뭐 일반항 구하는 것도 좀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무튼 지금은 원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입니다. 그러면 3 더하기 n-1 곱하기 2 하시고요. 정리하시면 2n 플러스 1 되겠죠. 2n 플러스 1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니까. 또는 이것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많습니다. 자, 어떤 SN까지 다시 얘기하면 어떤 수열의 제1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구했더니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생겼습니다. 그때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2an, 2차 항계수의 2배, 2an 더하기 b-a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공식화된 것처럼 공식인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학년이 올라가시면 올라가실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식이 많아져요. 공식이 많아져서 공식 자체를 암기하는 것도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차피 등차 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는 건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다.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공식만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되는 거거든. 한 번만, 아까 했어요. 맨 처음에.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상수항이 없는 2차고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다. 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공식. 그거 하나만 암기하면 돼. 딱 하나만 더 하면 돼. 전개해보면 돼. 굳이 쓸데없이 이런 것까지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항을 구해 봤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얼라리요 뭐가 붙어 있느냐? 3이 붙어 있습니다. 그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등차 수열의 합일 텐데 이번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상수항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교과서식 서술 방법이 제일 원칙이니까 소수적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풀입니다. AN을 구하겠습니다. AN은 SN 빼기 SM-1 단 N은 얼마 이상이냐면 2 이상이다로 구하시면 되겠고요. 해서 SN 구하시면 뭐가 생길 거냐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 나올 거고 마이너스 N자리에 N-1 대입하니까 N-1제곱 더하기 2 곱하기 N-1 더하기 3 생길 거고요. 계산해 보시면 자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올 겁니다. 2N 플러스 1 아까랑 같은 식이 나와요. 1번과 2번 똑같은 식이 나와 해보면 계산해 보시면 단 주의할 점이 n이 얼마 이상이냐? n이 2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얘인데 첫 번째 항이 문제인데 A1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A1은 뭐로 구하는 거냐? S1. 그럼 여기다 얼마 대입해야 되냐면 1 대입해야 되고 1 대입하면 얼마 생길 거냐면 6이 생기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6이 아니라 얼마 생기느냐? 3이 생기죠. 규칙이 다릅니다. 다르니까 이건 아까처럼 합해서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쓸 수가 없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항은 6이고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일반항 A에는 2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걸 다 써야 답이야. 이만큼 써야 뭐가 될 거냐면 답이 되어질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 뒤쪽으로 뭐가 붙게 되면 상수항이 붙게 되면 A라는 수열에 첫 번째 항 있고 두 번째 항 있고 세 번째 항 있고 네 번째 항 있고 쭉 가는데 두 번째 항 이후부터는 무슨 수열이 맞지만 등차 수열이 맞지만 이게 등차 수열이 맞아. 그래서 전체가 등차 수열 되려면 첫 번째 항에 얼마가 와야 되느냐? 3이 와야 되는데 얘가 그렇지 못한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이 규칙을 따라가지 않고 3이 아니라 얼마가 와 있는 거냐면 6이 와 있는 거야. 왜?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 3이 있기 때문이죠. 상수항이 없어야 등차 수열인데 상수항이 붙음으로 인해서 원래 첫 번째 항이 얼마였느냐? 원래 첫 번째 항은 3이었지. 그치? 이 3에 얼마가 더해진 거냐? 3이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3이 아니라 얼마가 온 거냐면 6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3이 아니라 얼마가 왔습니다? 6이 왔습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부적인 개념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SN입니다. SN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풀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3 무시합니다. 3 무시하고 이 상태에서 뭘 구하느냐 하면 일반항을 구합니다. 일반항을. 아까랑 똑같은 풀이죠. 아까랑 똑같은 풀인 거니까 얼마 생길 거냐면 2n 플러스 1 생길 건데 실제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상수항 3이 있었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첫 번째 항이 규칙을 벗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나느냐? 여기서 첫 번째 항 구하면 얼마냐? 3이지. 그렇죠? 거기다 얼마 더 하시면 되느냐? 상수 더 하시면 돼. 그럼 이게 올바른 첫째 항이 되어집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뭐가 될 거냐면은 자, 전체 일반항 구할 수가 있겠다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건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고 2차 항계수의 2배가 공차입니다. 2차 항계수가 공차의 절반입니다. 첫째 항은 1 대입하면 되고요. 상수항이 있을 때는 상수항 무시하고 상수항이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으로 만든 다음에 죽여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반항 구해놓고 주의할 점. 첫 번째 항만 얼마를 더하면 됩니다. 3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2였으면 2를 더하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면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돼. 이게 간단하게 푸는 방법, 심플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에서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에서 an 구하는 문제 해봤고요. 이번엔 등비 수열입니다. 자, 첫 번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다음 수열을 만족하는 일반항 AN을 구해봐라. 등비 수열입니다. 마찬가지 교과서식 서술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심플한 풀이로 푸는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식 서술법 AN은 SN-SN-1과 같고 N은 얼마 이상입니다. 2 이상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3의 n-1제곱 마이너스 1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상수항은 사라지겠고요.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인데 혹여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밑이 같은 지수식이죠. 밑이 같은 지수끼리 더하거나 곱하고 나누는 건 잘하는데 더하거나 빼기를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밑이 같아요. 둘 다 3으로. 그때 밑이 같은 두 지수식을 뭐 하고 싶은 거냐? 빼고 싶은 거야.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거냐? 두 지수식의 지수를 비교해서 지수가 작은 것으로 묶어냅니다. n제곱이 있고 n-1제곱이 있으니까 n-1제곱이 작죠. 작은 것으로 묶어냅니다. 이게 일반적인 풀이법입니다. 3의 n-1제곱으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3의 n제곱이니까 3이 n개 있었는데 n-1개가 나갔어요. 3이 n개가 곱해져 있던 건데 그 중에 n-1개가 가로 밖으로 묶여 나갔으니까 몇 개가 남아있을 거냐 하면 3의 1제곱 하나가 남아있을 거고 3이 하나가 남아있을 거고요. 다 나갔으니까 뒤쪽은 1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하시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일반항 AN을 구하시면 요거 2니까 2 곱하기 3의 n-1제곱인데 단 n은 2 이상이고 그러면 A1을 별도로 다시 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시면 되느냐? 1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면 3의 1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되어질 거냐면 2가 되어질 텐데 여기다 1 대입해도 어차피 얼마 나오느냐? 2 곱하기 3의 0제곱이고 모든 수의 0제곱은 1인 거니까 2 나오겠죠. 그러면 굳이 두 번 써서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식에 1 대입해도 2가 나오니까. 따라서 AN은 그냥 얼마입니다.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다시 얘기하면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무슨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입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게 첫 번째 풀이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풀이는 보시다시피 SN을 구했어. 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했는데 n제곱 빼기 1이죠. n제곱 빼기 1이야. 아, 이건 무슨 수열의 합을 구한 거구나?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한 거구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등비 수열의 뭘 구한 거다? 합을 구한 거다. 그럼 바로 안에 찾을 수 있겠고요. n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니까. 그럼 두 가지만 알면 돼. 첫째 항과 공비. 자,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되고요. 첫째 항은 얼마 대입하면 되느냐? 1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니까 2 나올 거고 공비는 얼마냐? n제곱 아래에 있는 수죠. n제곱 아래에 있는 수가 공비야.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냐? 3입니다.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므로 일반항 구하시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똑같죠. 그래서 자,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하시면 되고요. 서술형이 아니라 뭐 객관식입니다. 또는 단답형 주관식입니다. 이러면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첫째 항과 뭐만 알면 되는 거니까 공비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2번 문제는요. 자, n제곱, 아까는 3의 n제곱 마이너스 1, n제곱 빼기 1이 와서 바로 그냥 등비수열입니다. 라고 장담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자,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n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라 n제곱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얘는 아까랑 얘기해 두 번째, 여기 위에 문제 2번처럼 첫 번째 항이 예외인 등비수열이 될 텐데, 얘도 마찬가지 일단 교과서식 서술 방법 풀어보겠습니다. 교과서식 서술 방법 AN을 구하겠습니다. AN은 SN 빼기 SN-1, N은 얼마 이상입니다. 2 이상입니다. 로 구하시면 되겠고요. 2의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n-1제곱 플러스 1 되어지고, 그러면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 사라져서 2의 n제곱 빼기 2의 n-1제곱이 되어지겠고요. 2의 n-1제곱 지수가 작은 것으로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2가 남고요. 다 나갔으니까 1 남고 해서 2의 n-1제곱 떼서 얼마 생길 거냐면 2의 n-1제곱이 생길 텐데 단 n은 얼마 이상입니다. 2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AN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2의 n-1제곱이 나오더라. 단 n은 얼마 이상이더라? 2 이상이더라. 이 얘기가 됐고,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할 거냐? A1은 당연히 S1로 구하셔야 되죠. 여기다 1 대입하지. 1 대입하면 얼마 나올 거냐면 3 나오죠. 근데 좀 전에 1번 문제는 등비수열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니까 등비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의 예외 없이 그냥 전체 자연수 n에 대해서 일반항은 2 곱하기 3의 n-1제곱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2항부터 일반항이 2의 n-1제곱이고 첫 번째 항이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해도 뭐가 나오지 않느냐? 3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할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외인 형태지. 첫 번째 항이 예외인 형태야. 그러면 왜 이런 예외인 형태 생기냐 하시면, 자, 두 번째 풀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 왜 이런 예외인 형태가 생기냐면, 자, 주어진 문제가 SN이 2의 n제곱 더하기 1이라 했는데,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리기를 등비수열의 합은요, 항상 n제곱 마이너스 1이거나 1 마이너스 n제곱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뭐는 y느냐? n제곱은 y지. n제곱은 y 있어. 근데 뒤가 얼마가 돼야 이게 등비수열의 합인데? 마이너스 1. 뒤가 마이너스 1이 와야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얼마가 와 있어요? 플러스 2가 와 있지. 그럼 여기다 더하기 얼마 해줘야 1이 나올 거냐? 2 해주면 되지. 2 해주면 그럼 2 빼기 마이너스 1인 거, 2 빼기 1인 거니까 1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써 있었다면 이건 등비수열의 합 맞죠. 근데 뒤에 얼마가 붙어 있는 거냐? 2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2가 어떤 일을 만드느냐? 요 2 때문에 첫 번째 항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걸 갖고 일반항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갖고 일반항 구하면 첫 번째 항, 요것만 본다면요. 뒤에 거 보지 말고 얘만 본다면 첫 번째 항에 1 대입하니까 1이고 공비가 2겠죠. 공비가 2. 그래서 일반항 AN 구하시면, 일반항 AN을 구하시면 첫째 항 1 곱하기 공수의 공비의 n-1제곱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n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라 n제곱 플러스 1이었으니까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전체가 등비수열이 아니야. 제2항부터 등비수열이야. 제2항부터 등비수열이야. 똑같죠.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이 예외가 되는데 어떻게 예외가 되느냐? 요걸로 보시면 첫 번째 항이 얼마야? 요걸로 보시면 첫 번째 항이 얼마냐? 1이지. 그런데 얼마가 더해져 있었어? 2가 더해져 있었지. 아까 등차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이 더해져 있었기 때문에 원래 첫째 항 3에 3이 더해져서 첫 번째 항이 6이 되듯이, 여기 상수항 얼마가 붙었기 때문에 2가 붙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항만 얼마가 더해집니다. 2가 더해집니다. 첫 번째 항만 2가 더해집니다. 똑같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이 등비수열의 합은 n제곱 마이너스 1이거나 1 빼기 n제곱이니까 일단 형태를 n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n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기 위한 상수값만 구해내시면
첫 번째 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항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단답형 주관식이거나 객관식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풀 수도 있고요. 참고하시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래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이 등비 수열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정하라 라고 되어 있어. 이게 등비 수열이 되래요. 자,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서 AN을 구했을 때 그 AN이 무슨 수열이 되게끔? 등비 수열이 되게끔 하는 여기 뒤에 더해져 있는 상수 K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 교과서식 서술 방법으로 일단 풀겠습니다. 그러면 AN을 구하시면 SN 빼기 SN-1인 거니까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1제곱 더하기 K가 돼서 자 상수 K가 어떤 숫자이든 사라져요. 즉 여기 상수가 요 상수 때문에 AN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아무튼 사라지겠고요. 그러면 3 곱하기 2의 n-1제곱에서 3 곱하기 2의 n-1제곱 빼내면 되고요. 빼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수가 작은 것으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의 n-1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고요. 묶어내면 뭐가 남을 거냐 하면은 2가 남겠죠. 그 다음에 다 나갔으니까 1 남을 거고 정리하시면 3 곱하기 2의 n-1제곱입니다. 단 n이 얼마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자, 그리고 A1은 다시 구하셔야 되는데 따로 구하셔야 되는데 A1은 S1과 같은 거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되고요. 1 대입하면 얼마 생길 거냐면 6 더하기 K가 나오겠지. 6 더하기 K인데 자, 전체가 무슨 수열되라 그랬습니까? 등비 수열이라 했으니까 좀 딱 보시기에 이거 등비 수열의 일반화 형태죠. 그러니까 제2항부터 제 n항까지는 등비 수열이야. 제2항부터는 근데 전체가 등비수열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항도 등비수열 돼야 되고 공비가 얼마냐? 2죠. 공비가 2니까 자, 두 번째 항을 구해보시면 첫 번째 항 구해보시면 얼마 나올 거냐? 여기다가 1 대입합니다. 그럼 3 나오네. 첫 번째 항이 얼마야? 3이야.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3이 돼야 돼. 얘가 3이 돼야 돼. 얘가 3이 돼야 얼마 나와? 3. 그래야 전체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 K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3이구나. K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자, 요게 교과서식 서술 풀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조금 더 빨리 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SN이 뭐라고 주어져 있느냐 하면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K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제1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이 무슨 수열되도록 하는 등비 수열이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비 수열이려면 N제곱 마이너스 1이거나 1 빼기 N제곱이거나 이런 형태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선 3으로 묶어냅니다. 3으로 묶어내십니다. 두 개의 항이 있는데 3으로 묶어내. 왜? 그래야 n제곱만 남으니까. 3으로 묶어내면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3분의 k가 되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n제곱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와야 된다고. n제곱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와야 된다고. 그러면 등비수열이 된다고. 그러면 3분의 k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k가 얼마면 되느냐? 마이너스 3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서술형으로 풀어도 돼요. 뭐 자기 맘인 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서술형이라면 학교에 나오는 서술형이면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풀면 안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푸는 방식이 교과서식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합의 공식을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조금 한 바퀴만 한 다리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n제곱 빼기 1이다. 1 빼기 n제곱이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만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는 것만 알아채시면 한 방에 구할 수 있죠. 여기 3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와야 돼 뒤에? 마이너스 3이 와야 돼. 왜? 그래야 3으로 묶여지고 마이너스 1 남을 거니까. 그냥
문제 읽으면서 답이 나와요. 문제 읽으면서 답이 나옵니다. 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풀이 방법인데 자, 세 번째 풀이 방법을 하려면 조금 더 좀 더 1cm보다 더 들어가야 돼. 더 깊이 있게. 자, 아까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얘기했었어요. 등차 수열의 합은 자, 2분의 dn제곱 dn제곱 플러스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요? 어차피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라는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이건 뭐 예배 없이 누구나 다 암기해야 되는 공식입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무조건 암기해야 돼. 이건 암기하고 말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필수야. 무조건 암기되는 공식이야. 근데 누구는 여기서 끝내는 거고 예? 누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면 돼. 그래서 2분의 dn제곱 더하기 2분의 2a 마이너스 d 곱하기 n이다. 이렇게 해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구나.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시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고 2차 항계수가 공차의 절반이구나.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의 2배가 2차 항계수의 2배가 공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상수항이 없다 그랬어요. 상수항이 없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보시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시면 요거는 p, 요걸 p라고 치환하시면 p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에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 등이 있을 텐데 위의 식에서 S0을 구하시면 원래 S0은 구하실 수 없는 거지만 0 구해보시면 사라지고 사라져. 0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죠. 이거 뭐야? 저기 지수함수지. 지수함수. 모든 지수함수는 1학기 때 기말 중간고사 범위였죠. 0, 뭐를 지나요? 1을 지나. 요거를 밑으로 한 칸 잡아 내린 거지. 무슨 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난다. 다시 얘기하면 0 대입하면 n자리에 0 대입하시면 0이 생기고 얘도 0 대입하면 뭐가 생기냐? 0이 생겨. n자리에 0 대입하면 0제곱, r의 0제곱이고 r의 0제곱은 1이죠. 그럼 1 빼기 1이니까 0 됩니다. 그래서 n자리에 sn이 주어졌을 때 0을 대입해서 0이 나오면 0을 대입해서 0이 나오면 그러면 자연수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 아까처럼 여기 상수항이 붙었어. 그럼 S0이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0이 안 나와.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예외가 돼.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예외가 돼. 여기다가 어딨니? 0 대입합시다. 0 대입하면 3의 0제곱 빼기 1이지. 그러니까 얘는 완벽한 등비수열이야. 왜? 얘 0 나오니까. 근데 얘는 0 대입하시면 2의 0제곱 플러스 1 돼서 3 나오지. 뭐가 아니야? 0이 아닌 수가 나왔어. 0이 아닌 수 뭐가 나왔어? 3이 나왔어.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2항부터는 무슨 수열인데? 제2항부터는 등비수열 맞는데 제1항이 원래 규칙의 첫 번째 항보다 3만큼 커집니다. 3만큼 커져. 그래서 아까 얼마 됐더라? 지웠나 보네. 원래 등비수열에서 3만큼 커져. 첫 번째 항만. 그래서 첫 번째 항이 A1이 AN의 규칙을 따르냐, AN의 규칙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다시 얘기하면 이걸 별도로 써야 되느냐, 얘만 써도 되느냐는 뭘 판단하시면 되느냐. S0이 0인지 하면 돼. 당연한 거야. 베이스가 뭐부터 출발해야 돼? 0부터 출발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부터 첫 번째 항 더하고 두 번째 항 더하고 세 번째 항 더해야 SN에서 AN을 구했을 때 예외가 없겠지. 그렇죠? SN이 0이 아니면. 그러면 첫 번째 베이스가 0이 아닌 다른 무언가 깔린다는 얘기지. 다른 무언가 뭐가 깔리는 거야? 3이 깔려 있는 거야. 3이 깔려 있는 거고 여기도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도 3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아신다면 자, 세 번째 풀입니다. 세 번째 풀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SN이 뭐라고 주어졌느냐?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k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수열 AN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수열이 등비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모든 항이 등비수열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S0이 0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다 등비수열이려면 S0이 얼마야 돼? S0이 0이면 돼. 간단해. 0 대입해. 3 곱하기 2의 0제곱 더하기 k가 0. 그러면 k는 얼마냐? 마이너스 3. 아까도 마이너스 3. 자, 그렇다고 해서 요것만 달랑 암기해가지고 요것만 쓰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베이스를 알고 하셔야 되죠.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문제 있는데 준비한 거 있는데 그 문제는 건너뛰고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있습니다. 수열 AN이 있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주어져 있느냐 하면 시그마를 활용을 했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K라는 변수에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대입하여 모두 뭐해라? 더해라. 이 얘기죠. K라는 변수에다가 자, 시그마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K, K는 1부터 N까지. K라는 변수의 자리에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대입하여 그걸 모두 뭐해라? 더해라. 그러니까 A1, A2, AN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이거를 시그마 배우기 전에는 뭐라고 썼었느냐? SN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빌려왔긴 하지만 결국은 SN이야. 똑같은 문제란 얘기야. 앞에 거랑 같은 문제야. 표현만 다를 뿐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한문. 고맙습니다. 우리말. 그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표현만 다를 뿐이야. 다시 얘기하면 시그마를 쓰긴 했지만 지금까지 풀던 방식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즉 얘가 뭐야? 이게 SN이야. 이게 뭐야? 이게 SN이야. 시그마를 이렇게 써도 관계없는 거지. 그래서 자, 1번 문제 풀겠습니다. 1번에 SN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n제곱 더하기 2n입니다. 상수항이 없는 2차가 왔네. 상수항이 없는 2차가 와 있으니까 이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한 거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얼마냐? 첫 번째 항은 1 대입하니까 3 되고 예외 없습니다. 상수항이 없는 2차니까. 어떻게 또 확인하면 돼? S0이 0인지 확인하면 돼. 0 대입하면 0 나오네. S0이 0이네. 이건 예외 없어.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차가 얼마일 거냐? 공차는 2차 항계수의 2배. 2차 항계수의 2배. 그래서 공차가 2, 첫째 항이 3인 등차 수열이므로 일반항을 구하시면 2n 더하기 1이다. 한 방에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그마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갖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K 곱하기 A3K, N자리에 3K 대입하면 되죠. N자리에 3K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될 거냐면 6K 더하기 1 되어지겠죠. 그러면 자 뭐가 될 거냐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6K의 제곱 플러스 K고요. 자,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닌 계산 문제니까 마지막 답 구하는 건 여러분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의 중점은 SN에서 AN 구하기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SN이 주어져 있습니다. SN이 주어져 있는데 얼라리요. n 플러스 1분의 n이네요. 자, 상수항이 없는 2차도 아니야. 그렇다고 지수식도 아니야. 이게 등비도 아니고 등차도 아니란 얘기죠. 새로운 수열이야. 이런 새로운 수열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느냐? A를 알아야 돼. A를 알아야 그 다음을 이어갈 거니까. 그럼 이 식으로부터 뭐를 구해내냐면 AN을 구해내셔야 되는데 교과서식 서술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다 해야겠구나 어차피. Sn-1 구합니다. 그러면 n분의 n-1 될 거고요. 빼버립니다. 자, 빼버리면 AN이 구해지는데 이렇게 구해진 n은
2 이상일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n 플러스 1분의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n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통분합니다. n 곱하기 n 플러스 1 되고 곱하니까 n 제곱 빼기 둘이 곱하니까 n 제곱 마이너스 1 돼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되어질 거고요. 그러면 요것이 얼마입니다? n이 2 이상일 때 an입니다. a1은 다시 구해야 되죠. 별도로 s1로 구합니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 2분의 1 나오는데 여기다 1 대입해도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 나오니까 굳이 두 번 쓸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an은 무엇입니다?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갖다 대입해서 시그마 풀면 되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겠지만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S0을 대입하니까 0 대입하면 0이 나오죠. 0 대입하면 0이 나와. 다시 얘기하면 이 과정이 저걸 알고 있으면 요걸 알고 있으면 이 과정 없이 바로 이게 AN이다. 이거 없고. 예외가 없으니까. 첫 번째 항이 S형이 0이었으니까 예외가 아닐 거야. 첫 번째 1항이 예외에서 벗어나지 않아. 전체 수열의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얘가 얼마입니다? AN입니다. 뒤에 검산 과정 없이.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 첫 번째 항을 아무 검산 없이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SN이 n 더하기 1분의 n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약간 틀어서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로 합시다.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까는 S0이 얼마였느냐? 0 대입한 분자가 0에서 0 나왔었지. 근데 지금은 S0이 무슨 수가 아니냐? 0 대입하면 2분의 1 나와요. 0이 안 나옵니다. 0이 안 나와.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전체 수열의 규칙을 따라가지 않아요. 확인해 볼게요. 자, SN 여기 돼 있고 이게 SN이니까 SN-1 구하시면 n 더하기 1분의 n 되고 뺍니다. 빼면 AN이 구해지겠지. 그래서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이 되어지고 통분합니다.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둘이 곱해지니까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둘이 곱해지니까 n제곱 더하기 2n이 되어서 정리하시면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단 n이 얼마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A1은 별도로 구하셔야 되는데 S1로 여기다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시면 3분의 얼마 나올 거냐? 2. 여기다 1 대입하시면 얼마 나와요? 여기다 n자리에 1 대입하시면 n자리에 1 대입하시면 2 곱하기 3분의 1 돼서 6분의 1 같은 수가 나오지 않죠. 따라서 이 둘은 합할 수가 없어. 그래서 SN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그러면 첫 번째 항을 따로 구해야 돼. 요렇게 3분의 2고 그리고 n번째 항은 얼마입니다? 요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단 n이 얼마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자, 그러면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해봐야 되느냐?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0이 0이냐? 0이 아니냐? 이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SN이 0이면 그러면 첫 번째 항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첫 번째 항도 전체 수열의 규칙을 따라갈 거야. 그런데 첫 번째 항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S0을 구해봤는데 SN이 0이 아니더라.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전체 수열의 규칙을 따라가지 않는다. 제2항 이후로부터의 규칙과 제1항의 규칙이 달라. 따로 구해봐야 됩니다. 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SN에서 AN 구하는 거, 제-N항에서 제1항부터 제-N항까지 합해서 일반항 구하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더 있지만 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요런 거 확인하시는 스킬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만 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방과 교과서에 있는 서술형 풀이를 다 할 줄 안다는 전제 하에
이런 작은 팁들을 활용하라는 얘기지, 교과서에 있는 방법은 하나도 모르면서 only 이것만 그렇게 하시면 실력이 들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열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